의문점 2.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부부가 도착하기 15분 전에 미리 이들이 아파트에 진입을 하는 것이 CCTV에 녹화가 고스란히 돼 있다는 건데 아까 언급했듯이 김광선 변호사님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사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희진 부모의 자택의 현관번호, 비밀번호를 입수했고 그거를 누르고 들어갔고 이들 부부가 언제 몇 시 몇 분에 나갔고 몇 시 몇 분에 들어올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유추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국 동포 3명인데 아마 이 3명도 그냥 일반적인 중국 동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랄지 이제 그런 거에 좀 관여된 루트를 통해서 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이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계획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이 돈 자체, 그러니까 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뭐 한 20억 정도에 주고 팔았고 그 돈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그런 걸 알 정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희진 씨의 지금 동생, 실형 선고받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희진 씨의 어머니, 아버지와도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관문의 어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개인적 관계가 없으면 저는 알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건너편 아파트에서 망원 카메라로 뭐 현관문 비밀번호 여는 걸 뭐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한다랄지 그러면 알 수는 있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실제 네, 범죄 중에.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현관문 자체에서 자주 누르는 비밀번호는 사실 자국이 남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국 동포까지 고용을 해서 이곳에 침입을 해서 강도 살인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예. 뭔가 당연히 돈을 목적으로 했겠죠. 그리고 중국 동포를 고용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그 과정, 뭐 창고랄지 아니면 범죄에 쓰이는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완전한 범죄를 꿈꿨는데 사실 CCTV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CCTV. 그리고 잡힌 것도 CCTV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예. 오후 한 6시쯤 신고했는데 지갑을 주워간 사람의 동선을 저녁 한 8, 9시에 다 파악을 하더라고요. 2시간 반 만에. 예. 어디 지하철을 통과했고, 집이 어디인데 어디 부분을 갔고, 그 정도 저희가 CCTV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건에 있어서 그 주범인 이제 김 씨를 잡게 된 이유가 CCTV 추적해서, 거기 이제 차량 번호가 나온 거죠. 그 번호 추적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설사 저렇게 완전 범죄를 꿈기 위해서 사체를 뭐 외부로 이동을 시킨다 할지라도 CCTV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피해가지 못한 거죠. 예. 근데 그것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뭐 CCTV가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 범죄를 꿈꿨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김 변호사님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한 복잡한 사건이라고 예.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 중국 동포, 소위 말하는 우리 영화에 나오는 연변거지 같은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청부살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까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인데 강력 사건이에요. 엄청난 강력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범이라고 우리가 지금 칭하는 저 사람은 너무 쉽게 잡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범이라고 칭하는 저 사람이 범죄자의 최종점이 아닐 수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 몸통이 아니다. 그 지점을 예. 좀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 3명을 불러서 현관 비밀번호를 체크하고 그 안에 집안에 돈이 5억 이상이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평택의 창고도 수배할 정도로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범이라 칭하는 사람은 몇 시간 만에 그냥 경찰이 잡힐 정도로 허술하게 있었던 것은 어쩌면은 나 잡아가세요. 그리고 또 계속 수사의 혼선을 당해보세요라고 하고 그 뒤에 진짜 진범은 어딘가 지금 유유히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김 씨, 경찰이 현재 주범이라고 일컬었던 이 김 씨의 경찰 진술, 이 진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 진술이에요. 이희진과는 무관하다. 이희진과는 무관하게 내가 벌인 일이다. 2천만 원 때문에 벌인 일이다.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투자 명목 2천만 원을 이희진 씨의 부친이 빌려갔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떤 행위를 하죠?
처음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죠. 내 돈 달라. 왜 돈 안 주냐. 예. 계속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뭐 나중에 만나서 또 얘기하다가 이런 절차를 거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이진 씨의 부친과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없어요. 전화 통화를 한 통도 안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허. 과연 그럼 두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근데 갚지 않고 한 채무관계가 있느냐는 부분부터 벌써 의구심이 드는 거죠. 경찰이 빨리 그 부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아마 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했다는 근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집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 단순히 2천만 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 진술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제가 그 취재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도 이런 범죄가 있었는데 아파트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그 공동 엘리베이터에서 현관문의 그 공간, 그 공간에 아파트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CCTV가 감쪽같이 설치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CCTV로 누군가가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영상을 무한히 반복해서 비밀번호를 유출해서 빈집을 터는 실제 사건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이 가짜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좀 체크를 해 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건에서 비밀번호를 그런 방식으로 알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희진 씨가 누군지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2012년부터 주식 전문가로 하층 활동을 했고 1,000억 원대 빌딩을 소유하고 뭐 30억 원의 슈퍼카가 뭐 한두 대가 아니다.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2016년 9월에 불법 주식 거래 투자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 5,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거 뭐 추징금 다 못 내서 황제노역 산다 안 산다 논란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에요.